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플은 200억 달러를 원하며 구글을 버스 아래로 던져서라도 회사를 지켜낼 의향이 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관계자, 무역 위험 증가에 따라 금리 조정 일시 중단. 시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개의 실리콘밸리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구글. 이 두 기업이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가 걸려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구글은 애플의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검색할 때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지정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약 하나로 구글은 모바일 검색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애플은 그 대가로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세전 이익 중 무려 18%가 이 계약에서 나온 수익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계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패소했습니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판결했고 현재 어떤 처벌을 내릴지 법원이 심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의견들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애플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의견서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애플은 법원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구글을 버스 아래로 밀어넣을 각오도 돼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애플은 이 재판에서 구글을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는 구글에 대해 애플에게 검색 위치를 대가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구글은 앞으로 애플에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애플은 그 200억 달러 수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반대하며 한 가지 논리를 펼칩니다. 바로 구글 검색은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진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최근 데이터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파리에서 구글로 전송되는 검색 쿼리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챗GPT, 클로드, 퍼플렉서티 같은 AI 기반 검색 엔진을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즉, 검색 시장의 판도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애플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애플은 법원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짜 경쟁을 원한다면 구글의 검색, 인덱스와 광고 데이터를 새로운 AI 기업들과 공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란 구글이 축적해온 수십 년치의 웹사이트 정보, 사용자 행동, 광고 배치 전략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의 힘의 원천이기도 하죠. 애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AI 시대의 검색 시장을 진정으로 개방하려면 이 데이터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챗GPT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도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이제 판결의 열쇠는 법원의 손에 달렸습니다. 법원이 구글의 200억 달러 지급을 막는 결정을 내릴 경우 애플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구글을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나 에픽게임즈와의 재판에서도 이미 수차례 보여준 애플의 전략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애플은 돈을 지키기 위해 구글과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AI 시대의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인덱스를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계약이 그리고 검색 시장의 미래가 AI 경쟁의 판도가 지금 이 법정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움직임에 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리 정책과 무역 갈등의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연준은 왜 금리를 멈췄고 또 언제 다시 움직일 것인가? 2025년 5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다리자는 말을 무려 2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이는 곧 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새로운 변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해방의 날.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추가 부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기업 활동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은 분분하지만 지난 금요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후보 통화 정책 컨퍼런스에서 등장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장은 움직이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관세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상태에서 만약 관세까지 겹치게 되면 소비자와 기업의 반응은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다시 가격이 오르면 심리적 반발과 소비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알베르토 무살렘 역시 관세의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업이 재고를 줄이고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단기적 물가 상승. 둘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지속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는 둘 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연준이 단순한 경기 둔화 이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쪽은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아주 고약한 경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보호무역 정책은 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인위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경쟁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기적 안정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쿡 이사는 덧붙여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가 데이터로 확인된다면 나는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지지할 것이다. 이는 지금에 기다리자, 전략이 더 길게 버티자로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준은 지금 금리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얼마나 밀어올릴지,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그리고 제대로 보자. 그 다음에 움직이자.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면할 다음 경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